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말을 들으면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헐뜯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현실 속 질투는 그렇게 격정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조차 그 감정은 절대 티 안 나게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어떤 친구는 내 SNS에 좋아요를 꾸준히 누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지고, 또 어떤 친구는 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텁텁한 뉘앙스를 남깁니다. 분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미묘한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놓치는 질투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질투라는 감정이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겉으론 티 안 나게 하면서도 속내는 드러나는 그런 친구의 행동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내 옆에 친구를 이해하는데도,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질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 우정, 경쟁, 심지어 협업 속에서도 이 감정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는 존재는 애초에 나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되었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비슷한 생활을 공유했으며 긴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친구의 성취나 변화는 곧 내 삶과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가 점점 더 비교 중심적으로 변해가면서 질투는 더욱 자주 고개를 듭니다. SNS는 이러한 감정의 증폭기 역할을 하죠. 누군가의 여행사진, 취업 성공, 연애 소식,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 등은 타인의 일상이라기보다 내 성취와의 비교 기준처럼 다가옵니다. 이때 가장 강하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대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믿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질투를 자기 개념이 위협받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그 정체성이 친구의 성공이나 인기를 통해 흔들릴 때 우리는 질투를 느낍니다. 이 감정은 때로는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 속에 억눌러지며 독이 되곤 합니다. 질투는 감정의 문제이지만 표현 방식이 독특한 편입니다. 누구도 너 질투나 라고 쉽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감추고 때로는 칭찬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기기도 합니다. 너 진짜 요즘 잘 나간다. 근데 너무 바빠서 연락도 안 되더라. 라든가 좋겠다. 너네 회사는 복지도 좋고 처럼 말이죠. 겉으론 긍정인데 뭔가 살짝 따끔한 느낌. 바로 그런 뉘앙스가 질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질투는 전염됩니다. 친구가 나를 질투하면 나 또한 그 친구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은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평소 티 안 나게 질투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구가 질투를 느낄 때 보이는 행동은 대체로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친구라는 관계 안에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우회적으로 심지어 교묘하게 표현되곤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들이 감정은 숨기고 알투와 표정만으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축하하는 척, 무심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오랜만에 좋은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알렸을 때
친구가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정말 같이 기뻐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문자로는 축하해 라고 보내지만 단답형이거나 이모티콘 하나 없이 반응 자체가 건조하거나 심지어 축하 후 바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괜히 마음 한켠이 씁쓸해집니다. 이건 질투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축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기뻐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은 자기 비하를 통한 은근한 비교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은 뒤 곧바로 나는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너는 벌써 그런 자리에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비하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비교와 질투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는 내면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해지기도 하고 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민망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생겨도 굳이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되죠. 질투가 관계의 소통을 차단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은근한 꼬투리 잡기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도 그 속에 살짝 쓴맛이 들어있는 말들을 던지죠. 예를 들면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여. 이 옷은 너한텐 조금 튀지 않나? 아, 이거 너가 했다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식입니다. 말의 의도는 칭찬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찜찜합니다. 이처럼 애매하게 디스하는 말은 친구가 나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종종 나타납니다. 무심한 축하 반응, 자기 비하를 통한 비교하기, 그리고 은근한 꼬투리 잡기.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질투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반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자신이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고스란히 관계 속에 전달되고 결국 상대방에게 미묘한 불편함과 거리감을 남기게 되죠. 고전에서도 이런 질투의 감정은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는 장량이라는 책사가 조조와의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조는 누군가의 재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느낄 때 이를 곧장 칭찬으로 포장하지 않고 은근히 견제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는 질투가 힘있는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며 또한 표현 방식은 언제나 간접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꼭 나쁜 사람이라거나 이기적인 성향이라는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질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질투가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트리며 결국엔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친구 사이에서 질투는 더더욱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무심한 축하 반응이나 자기 비하를 통한 비교하기, 은근한 꼬투리 잡기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그 친구에게 솔직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데 친구에게 자랑하면 뭔가 싸한 반응이 돌아올 것 같아 입을 닫게 되죠. 연애가 잘 되어도 나만 잘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말을 아끼게 됩니다. 결국 친한 친구라는 정의가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질투가 갈등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질투의 감정을 숨기느라 더 예민해지고 나 역시 친구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고 오해가 쌓이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운한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진 모르겠는 어색한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뇌는 칭찬이 아닌 과시로 받아들인 말에 대해서 공격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 성취를 이야기했더라도 상대방이 질투심을 느끼는 순간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질투는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인지적 왜곡과 인간관계의 긴장을 함께 불러오는 복합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도 질투라는 감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경쟁 중심의 사회, 성공과 실패를 숫자와 타이틀로 평가하는 문화,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친구가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내 현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질투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투가 우리를 솔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오해만 만들죠. 마치 작은 실금이 난 유리잔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관계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툭 하고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질투 역시 그 척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질투를 건강하게 다루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질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교의 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투를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만 여기며 억누르면 그 감정은 더 왜곡된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질투를 인정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투를 느끼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친구를 질투하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질투라는 감정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납니다. 이 감정을 분석하면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 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의 승진이 부럽다면 나는 지금 나의 커리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늘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솔직한 표현을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너 질투나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어색할 수 있지만 너 잘된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자극이 되더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우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내 감정을 투명하게 나누는 자세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내 약한 부분까지 함께 보여주는 행위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니까요. 세 번째, 질투를 느낄 때 자기 향상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감정은 행동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죠. 친구가 영어 자격증을 땄다고 질투가 났다면 그 감정을 원동력 삼아 놔도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질투는 잘만 활용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도 질투는 열등감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자기 단련 방법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하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처음엔 힘들지만 반복될수록 감정은 정제되고 결국은 나의 품격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5번째, 베품과 겸손의 태도를 잊지 마세요. 질투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아닌 타인을 중심에 두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과정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자세.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관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감정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가 질투할 때 보이는 행동 3가지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관계 속 질투라는 감정의 미묘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끼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질투가 얼마나 보이지 않게 표현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이어서 그 감정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친구가 질투할 때 나타나는 행동 3가지와 함께 질투라는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 감정은 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질투는 감정이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은 나 역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이 아직 꿈꾸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욱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주변의 좋은 에너지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